네, 안녕하세요. 선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드라마 카지노의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중이죠. 최민식이 열연하는 그 배역에 대한 주인공에 대한 그 사주 구성을 한번 가상의 사주를 좀 구성해봤습니다. 자, 1961년생으로 제가 신축생으로 봤고요. 일간을 중점적으로 보고 꼭 들어가야 될 십성을 넣고 그 십성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오행으로도 보죠. 정화일간으로 좀 봤고요. 자, 그리고 초년의 그런 부분들, 인생사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좀 폭력적인,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경제적 능력 때문에 많이 힘든, 뭐, 감옥을 계속 가시던지,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최민식 배우의 그런 카지노에서의 주인공은 굉장히 재성적인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신문을 팔더라도 거기에 있는 수완이 좋게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다른 사람이 100원 팔 때 본인은 1000원을 파는, 그것도 1000원을 똑같이 양으로 파는 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도 수익성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거는 마케팅적인 능력, 재적인 능력이에요. 그 재성이 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를 좀 더 가치를 좀 증대시키는, 재화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게 재성의 능력입니다. 자, 재성이 있다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증대성을 높일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식문을 생산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것을 100원에서 200원에 팔 것인가, 사과를 만들어서 네이밍, 브랜딩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잘해서 200원에 파는 게 재성적인 능력이고, 사과를 생산해내는 게 식상적인 능력이고, 거기에 대한 사과밭을 가지고 있는 게 문서를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사과밭에 세금을 매기고 전체적으로 땅에 대한 관리, 상황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관성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리가 관성으로 보시면 되고, 재화에 대한 관리 능력을 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민식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 있는 그런 업장을 보고서 본인도 그걸 따라 하죠. 따라 해놓고 훨씬 더 좀 능력적으로 그것을 잘 가치 있게 떼돈을 벌 수 있도록 그걸 변형시키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초년에 보면 지금 재성 편재가 편관, 어, 재생살로 하는 거죠. 재생살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생수로 해서 편관을 더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요. 재성이. 그리고 편관이라는 고난이나 역경, 어려움이죠. 사회의 고난과 역경을 재성이 부추기는, 편재는 육친으로 따지면은 아버지죠, 아버지. 또는 애인도 되는 거죠. 여자, 돈, 재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네, 이제 편재가 왜 아버지냐면 이런 뭐 물질적인,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선 재성이라는 물질 재화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보충시키는 거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나한테 사랑을 주죠. 인성. 어떻게 해라, 어떻게 뭐 입력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머니가 책임지시는 거고, 거기 재화적인 부분들을 아버지가 책임진다라고 해서 재성을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여자분한테는 재생관이니까, 관이 남자잖아요. 남편이라고 정관이라고 하면 재생관이 되니까 시집이 재성이에요. 시집이 재성이고, 만약에 이 명식을 여자분이라면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에서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남자 사주기 때문에 지금 재생살이에요. 재생살. 사회에서 올라온 이 고난이나 역경들을 아버지가 더 부추기는 형상이죠. 그러면 재성 자체가 굉장히 본인한테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더 증가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뭐 힘든 환경에 조폭 아버지. 그 다음에 재성이라는 거는 인성을 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성을 극하는 게 지금 이 사주에서는 인성이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러면 엄마가 없는 건가요? 인성이라는 건 엄마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엄마가 있는데 내 인생에는 크게 별다른 그 영향을 안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그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미토 안에 편인이 이제 숨어 있긴 한데, 편인이라고 하면은
소외되고 힘든 그런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힘들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정인이 월간에 있거나 인성이 이렇게 투간이 돼 있거나 천간에 이러면 어머니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편관을 인성으로 살인상생으로 수생목 목생화로 봤던가 아니면 이 편관에 대한 재화가 꼭 필요하거든요. 편관을 어느 정도 뭐 편관을 받아들이는 건 인성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 편관을 어느 정도 적대 물리치는 건 어떻게 해요? 식신으로 그러면 월간에 있는 식신 본인의 뭐 기술성이라든지 행동으로 편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거죠. 방어하면서 제압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식신제살 같은 경우는 식신으로 편관을 제살한다, 토국수친다라는 거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해결하고 그 문제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 전문성으로 취급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식신제살은 해결사 기질이 큰 겁니다. 단 이 부분이 관이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식신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또 있고 또 갑기압이 식신이 이 갑목한테 인성한테 묶여버리면 엄마 때문에 편관을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이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어머니 때문에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엄마의 그런 상황을 봐서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인정이 이끌려서 하지 못할 때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인성으로 해결은 되겠지만 인성은 좀 오래 걸립니다. 식신제선은 식신은 바로 즉시즉대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즉시즉각. 상관은요 말로 해결하는 거죠. 딱 임기응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유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드라마에서는 나오긴 하는데 상관보다는 본인이 좀 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사 그 채권 받아낼 때 가서 막 여기 막 찌르면서 또 특수부대 나왔잖아요. 특수부대에 그런 기질로 해가지고 딱 제압해버리죠. 돈 내놓으라고 딱 하니까 바로 즉시로 이제 그 돈 채권에 대한 돈을 받아내죠. 그런 거 보면 식신제살에 대한 부분들이 사주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 재생살이 편제라는 거는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거든요. 재생살은 스타일별인 것도 됩니다. 편관은 스타예요. 제압하면 스타, 제압을 못하면 재생살로 그대로 가버리는 수도 있고 이제 갑부가 제압했을 땐 갑부인데 제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지가 되는, 그러니까 뭐, 갑부와 거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라고 하면은 무슨 TV에서 갑자기 뜨는 스타들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추락하죠. 그게 다 재생살에 대한, 재생살에 있는 부분들이 내 사주 명주에 이렇게 연월간에 있으면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롤러코스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삶도 이 최민식 카지노에서의 그런 최민식의 삶도 몇백억 벌었다가 다 날리고 또 몇백억 벌었다가 감옥 갈 일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재생살 걸린 사주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식신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기토, 시간의 기토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이 겁재가 축토에 있는 사유축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와, 근데 왕지에 있는 재성, 유금 재성을 내가 가지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천울귀인이네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어느 정도의 이 자식 자리잖아요. 그러면서 유금이 이 기토를 장생시켜 줍니다. 아래서 장생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편재적인 본인의 능력 자체가 본인의 기술성을 능력을 훨씬 더 배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유축의
왕지를 가졌잖아요. 이게 장성살인데 여기서 축토니까 유금이 장성이기도 하고 겁재들이 내 돈, 사회에 있는 겁재들이 내 돈 벌어주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연주 같은 경우는 초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초년에 정화가 이 축토에 인묘가 돼요. 경기정이 다 인묘가 되거든요. 식신도 인묘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들,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면 계속 다운시켜버리고 거기에 이 편제가 이런 축토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속 나를 인묘시키는 현상, 인묘라는 거는 무덤의 가치다. 뭔가 정신적인 활동은 높은데 육체적인 나의 활동성은 계속적으로 감액시키더라. 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에 굉장히 힘든 삶을, 그리고 편제를 초년에 활용한다라는 거는 초년에 장사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재성이 재생살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계속적으로 힘든 경제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년의 편제라는 건 공부하는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제극인을 맞는다라는 거죠. 돈에 의해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금금목을 계속 당한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년에 여실히 나와 있죠. 거기에서, 절에 들어가서 한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중앙대,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정도의 실력을 얻었잖아요. 그게, 요 유금이 있어요. 유금이, 종교로 얘기하면은, 이게 유금이 씨앗을 의미하기도 하고, 불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금 자체가 불교의 그런 형상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천울귀인이잖아요. 천우신조의 도움으로 해서, 유금에서 장생을 받을 수 있는 기운들이 아마 요 시기에 유금, 편인이죠. 소외된 환경에서 재적인 능력, 신문팔이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다가 아마 요 시기에 세운에서 유금이 들어왔을 때 장생을 받으면서 본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한 1, 2년 정도의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 시기에 공부를 쭉 해서 이사주는 인성이 없기 때문에 원리나 원칙보다는 재성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인성의 공부는 뭔가 원리, 원칙, 그리고 생각, 관념, 사유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공부 입시제도 같은 경우는 다 외워서 하는 거잖아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외워서 거의 외우고 바로 그걸 외운 걸 쓰는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공부. 대학교의 공부는 인성적인 공부가 맞고요. 초중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외워서 답 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초등생, 중고등까지는 재성이 더 공부하는데 유리해요. 우리나라 그런 입시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창의성 같은 경우는 인성, 그리고 재성 같은 경우는 공식 외워서 답풀이,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인성운이 안 왔다 해도 재성운에 공부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교육의 특성을 볼 때. 자, 그러면서 23세부터 정인, 정제죠. 어느 정도 안정된 경제 환경을 갖추고, 인성적인 부분은 솔직히 이사주에서는 크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목 같은 경우가 이사주에 나의 인자에서는 인유 원진 때리거든요. 인미 귀문 때립니다. 거기에 사회의 겁재들과 인사형이에요. 그래서 공부의 환경이라고 하지만 인성적인 부분이 축인 합이거든요. 축토에 인목이 붙어서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식신이잖아요. 축미축 나의 몸을 때리는 그런 식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성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크게 23세부터 33세까지는 이제 뭔가 경험적인 부분, 생각적인 부분에 함양을 하는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정제의 그런 사화안에 지금 여기가 월령이 경금이거든요.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경제 환경은 되는데 크게 빛은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의 실체적인 환경에서
나하고의 그런 합되는 인자가 하나도 없어요. 원진이고 귀문이고 이 겁재들하고는 형살이니까 계속 다투는 일, 형살은 조정 변경하는 일이죠. 껴맞추는 일, 그런 부분에서의 그리고 34살부터 기축이네요. 식신적인 활동은 하지만 계속적으로 축토, 임묘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식신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을 발휘는 하는데 그 부분이 크게 나한테는 내가 바라는 식신은 이 미토의 식신이죠. 뭔가 막 확장되고 축토는 수축하는 토예요. 이 지하에 있는 토라고 보면 나는 미토는요 넓게 퍼지는 아지랑이 피는 아주 뜨거운 열정의 토라는 식신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반대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크게 발복하기는 힘든 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초년 같은 경우는 이 연주를 봐야 되겠죠. 연주에서 재성 자체가 나의 힘든 고난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 식신 자체는 아무리 해도 내가 계속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식신이 아니더라. 정화일간의 축토 자체는 비인살이기도 하고 임묘지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면 중년에서는 지금 편관이죠. 지금 요 시기 정도 될 거예요. 요 시기. 겁재들 월지가 사회잖아요. 월지 사회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들은 아주 겁재, 정제, 돈을 잘 활용하면서 상관, 여러 가지 재주를 피는 겁재들이 일단 사회를 잡고 있어요. 그 겁재들과 나는 사오미 방합 연대를 짜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겁재들은 축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랑 충돌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래. 내 식신적인 행동과 이 사화가 가지고 있는 축토와의 그런 식신적인 부분에서 나는 이 방식을 택할래. 너는 저 방식을 택하냐? 아니야, 이 방식이 좋아라고 계속 싸우는 거야. 누가 이기냐? 이 오화가 오게 되면 나의 편을 지금 드는 거죠. 오화가 보면 사유축의 아랫단계니까 연살이죠. 오화가 딱 오게 되면 연살 왕지가 오게 되면 딱 나의 사화를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화가 오면. 아마 축토 시기에 오화가 마지막 정도에 오게 되면 이 사화가 드디어 나랑 방합을 하게 됩니다. 사회를 잡고 있는, 그러면서 편관도 가지고 있잖아요. 편관, 무시무시한 이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편관을 가지고 있는 겁재들을 드디어 오화가 오게 되면 사오미 방합, 우리가 남이가, 우리와 의형제를 맺자. 이 사주 자체가 일지가 양인이면서, 양인은 경쟁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의리, 그리고 우리가 남이냐, 의형제 맺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양인들은. 근데 이런 겁재들과 사오미 연대를 짜면서 나의 세력을 형성을 합니다. 세력을 형성하면서 여기서 사오미 그런 화국을 짜면 축토를 날려버리죠. 축토 날리고, 야, 너 나하고 연대를 짜서 내 재물을 이 사화가 축토와 연을 뺐고 거기에 유금하고도 연관이 지게 하는 거죠. 나의 편재성으로 나의 사업에 겁재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겁재가 가지고 있는 식신 자체도 미토를 건드리지 않고 야, 네가 맞다. 너의 행동이나 너의 그런 능력이 내가 인정해줄게 라고 해서 축토를 이렇게 끌어옵니다. 유금으로 끌어오면 지금 겁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산 기술도 가져오면서 내 기술도 토생금으로 격각시키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의 인자를 다 끌어오는 거죠. 사회에 그런 겁재가 가지고 있는 기술성, 그리고 겁재가 활용하고 있는 재성적인 그런 마켓도 가져오면서, 큰 마켓이죠. 국제적인 마켓, 국가 자리잖아요. 거기에 그런 편관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금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유금이 그래서 충을 당하거나 극을 당하게 되면 왕지잖아요. 좀 힘들어집니다.
내년에 만약에 지금 이사주가 술토가 왔네요. 지금 63세. 내년부터 술토가 오게 되면, 여기에 근데 이렇게 되면 축술미 사명살이잖아요. 그러면서 천간에 겁재가 왔죠. 지지의 겁재는 지금 내 편으로 끌어들였는데, 천간에 겁재가 오면 이 병신합으로 이 재성을 딱 잡아버려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돈인데, 여기에 있는 겁재가 병신합으로 딱 잡아버리니까, 그러면서 이 겁재가 천간으로 튀어나오면서 편관으로 나를 극을 하잖아요. 어찌됐든 화생토는 같이 식신은 생해주는데, 내가 좀, 불리한 지금 형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관, 상관, 식신, 그러면 내가 가진 기술, 네가 가진 기술, 새로운 기술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셋 가지고 너의 생산품, 나의 생산품, 제 생산품이 계속 조정 작업, 형살 작업이나 형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명이서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려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에 빠져버리고 그 틈을 타서 겁재가 내 식신을 생해주는 척하면서 재성을 훅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성의 근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술토가 지지해보면 축술미 사명살 걸어버리고 사술 걸려버려요. 그러면 사화가 활동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사술 원진기문으로. 그 다음에 신유술 방합이면서 이 유금 자체를 이렇게 방합으로 해서 고작용이라고 하는데 임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자, 작년 시기는 이제 요 시기가 될 거예요. 43세부터 53세까지의 작년 시기에서 편관, 관의 지금 상황이죠. 그러면 잠이 원진이니까 53세 전까지는 내가 관을 잡지 못합니다. 여기에 자축합으로 얘가 관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관으로 내 어려움을 도와주긴 하죠. 요 시기에는 좀 시다바리 형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관을 얘가 여기 있는 사유축이 겁재가 지금 식신으로 관을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좀 깨려고 하죠. 거기에 자유기문까지 있으니까 잠이 원진이죠. 요 시기에는 이 시기가 겁재와의 청장년 요 시기인데 편관에 좀 복종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신제사랄 무기를 키우는 시기. 약간 남 밑에서 좀 일해주는 시기가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런 카지노의 그런 오너를 딱 두고서 내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좀 그 사람 말을 좀 듣고 그 시기를 보시면 돼요. 그 시기가 43세부터 52세까지를 그 시기로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53세부터 작년의 시기, 요 시기가 될 텐데 이때 이제 니토로서 편관을 임묘시킵니다. 사화가 들고 있는 편관을 임묘시키면서 해수이죠. 그러면 해묘미 목국에 대한 해묘합이 되죠. 사해충 때려버리면서 겁재 때려버리면서 내가 정관을 갖는 겁니다. 이 시기에. 거기에 비견들과 함께 연대를 맺어서 내 관으로 이 겁재들을 다스리는 시기가 됩니다. 요때가 지금 아마 드라마에서 정관이 왔으니까 드라마에서 어느 정도 내가 관에 대한 정부에서 이 해자축에 대한 방합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해자축에 대한 방합 시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수국화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내가 정관, 해묘미, 목국에 대한 해미합에 관을 잡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화잖아요. 관 잡고 있는 애들이랑 연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가적으로 뭐 필리핀에 그런 연대해가지고 필리핀의 좀 장관들이나 좀 힘 있는 사람들과 연대를 하는 부분도 가능한 거죠. 그 시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재성에 대한 관이라는 거는 재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재물적인 부분 또는 사람적인 부분에 내가 다룰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너십도 될 테고, 뭐 CEO도 될 테고, 그리고 조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겁재들을 쳐내는, 사회에 있는 겁재들을 내가 관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시기로 보시면 되고, 자, 말년은 이제 63세부터를 말년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요때는 이 겁재가 활개치는 시기죠. 겁재가 활개치는 시기. 그러면 요 시기에는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 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갑니다. 토생금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신유술의 방합을 짜죠. 겁재가 방합을 짜니까 겁재가 아주 활동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드러내는 시기겠죠. 그러면 나는 좀 뒤에서 빠져서 얘네들을 지원하거나 뭔가 보조해주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사업, 간접적 투자 사업이라든지 겁재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런 코칭을 해주는 시기, 그러면서 내 돈을 좀 불려가는 시기, 방합으로, 신유술 방합으로, 금국자니까요. 어찌됐든. 근데 이제 겁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 권한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73세부터는 이때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될 테고, 자, 카지노 최민식 배역의 주된 사항들을 보면 여기에 사유축의 그런 재성국을 짰다라는 거예요. 재성국을 짰다라는 건 마켓적인 능력, 그리고 굉장히 이런 돈을 돈을 불릴 수 있는 본인의 능력 자체가 크다. 그러면서 정미양인이기 때문에 좀 몸쓰는 일이라든지 을이라든지 본인의 집념이 강한, 경쟁성이 강한 사람, 지고는 못 사는 스타일이시라고 보고, 겁재들과의 지금 연대도 돼 있는 거잖아요. 사오미 방합. 그러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화생금을 받는 부분도 되고, 사오미 방합에 대한 연대적인 부분들, 사람을 좀 이용하는데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주고, 재생살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그런 명예성이라든지 의리가 강한 거예요. 정관은 합리적 이성적이라면 편관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이면서 양인이니까 한 번에 털어버리려는 그런 기질도 강하는 거예요. 양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관이 한 100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양인은 이거다 싶으면 한 1000만 원 전재산 올인시키는 게 양인들의 특성이고요. 거기에 편관까지 있어요. 그럼 가오가 있다라는 거죠. 가오로 그냥 때려버리는, 그러다가 재생 삶아지면 한 번에 훅 가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네요. 거기에 이제 식시인으로 해서 내가 해결사 기질까지 있잖아요. 사회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려는 기질도 강한 거잖아요. 그 장면 중에 누가 이제 자꾸 뜯기는, 자기 보스가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쪽팔림 당하고 막 이제 돈을 뜯기는 그런 거 못 참고 가가지고 그냥 양주 원샷 해버리면서 해결해버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식신제살에 대한 기질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양인 같은 경우는 운동이나 본인의 그런 경쟁에서 지지 않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려는, 그래서 운동 많이 합니다. 운동하셔야 되고요. 양인 같은 경우. 그리고 사회에 있는 겁재가 이렇게 양간이면은 겁재가 양인이죠. 양인의 그런 쟁쟁한. 근데 이제 음간이니까 겁재가 양인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겁재는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노려보고 있는, 요 부분을 노려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재성 자체를. 본인도 재성을 들고 있고, 겁재도 들고 있는 재성이 있잖아요. 합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왕지가 빠졌죠. 구심점이 빠진 거예요. 구심점이 천간에 올라오기 위해서 가삼합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지지에 유금이 있다면은 얘네들은 내 돈을 보고서 내 돈을 지네도 좀 갖고 또 내 돈을 좀 나눠 가지려는 습성도 많아서 내일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유금이 시지의 유금이 이 사주에서는 거의 다한 사주라고 보시면 되고, 천간의 이 재성 자체가 기토를 장생시키잖아요. 내 능력을 돈으로 막 더 돈이 많아지면 본인의 막 능력, 실력이 막 증대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쿠폰,
그 호텔 쿠폰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쿠폰으로 해서 재계 인사들한테 막 먹을 식당에서 호텔 식당에서 막 사주잖아요. 본인의 능력 자체 그런 실력 자체를 돈으로 불려주는 거죠. 그래서 장생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딱 그 연출 통해 가지고 사업이 방합이죠. 연출 통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 뭐 한국에서 뭐 경찰 오면은 딱 백 있는 거죠. 본인의 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영화에서 다 보이는 부분이고 지방대 수석 입학 같은 경우는 재생살입니다. 스타일별 나의 그런 가오다시를 딱 높여줄 수 있는 근데 지방대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겁재가 일단은 잡고 있는 사회라서 그런 부분에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어찌됐든 수석이니까요. 거기에 이 평관들은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군대 가잖아요. 평관들은 안 그럽니다. 해병대, 적어도 해병대, 뭔가 좀 더 하면은 장교 또는 뭐 특전사, 특공대, 특수부대로 계속 원해요. 평관들은 이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편이 많아서 그런 부분으로 인연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그 부대 이름이 이제 북파공작 부대죠. 북파공작 부대니까 수평관이잖아요. 편관 본인의 명예성이 좀 드러나지 않는 수는 잘 안 드러나요. 화는 잘 드러나는데 내가 특수부대 나왔는데 어디 특수부대를 이렇게 밝히고 다니진 않아요. 밝히고 다니진 않습니다. 수평관 잘 보이지 않는 거기에 CG 유금 편제죠. 이사주 같은 경우 편제성이 이제 귀인으로 작용을 해서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아주 많이 되는 이 혈통이 좋다라는 거 아니면 고급 유금 편제 가지면은 시계를 사더라도 병화일간에 이제 시지에 유금 있잖아요. 그러면 천을긴 편제 있으면 명품을 좋아해요. 뭔가 귀한 거, 희귀한 거 또는 가치가 높은 거. 짝퉁이라도 뭔가 빗동 차고 있어야 되는 천을기 이제 거기에 공막 맞으면은 샀는데 짝퉁을 사서 이렇게 공막 맞으면 좀 그런 현상이 있고요. 하여튼 긴 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단위가 사업하더라도 몇백억 단위가 되는 부분들은 유금편제 천을기인을 좀 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인성 자체가 뭐 책 쿠폰, 호텔 쿠폰으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문서 권리 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만드는 게 이제 재극인이에요. 인성을 극해서 재성으로 현실적 또는 현물적 재화적인 측면으로 그거를 바꿔낸다 아니면 돈으로 현실화시킨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재극인이잖아요. 재극인에 대한 부분, 문서를 돈으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근데 이제 인성 자체가 없기도 하고 인성 자체가 운에서 오면 그것을 너무 금국자 쓰니까 금금목을 너무 세게 치니까 그거는 초년의 어머니가 인성이잖아요. 인성을 재성이 너무 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든지 매 맞고 사는 아내라든지 그러니까 인성 자체가 워낙 세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미토 안에 을목밖에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차라리 드러나지 않는 것보다 이제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사주에. 그러니까 재극인에 대한 현상들이 너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그게 어머니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부분으로도 보이죠. 그리고 재극인은 일단은 인성을 재성으로 현실 판단을 해본다라는 건 예측이나 선견지명, 판단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다를 일단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식상이 개입하면 그거를 이제 내가 실행하는, 생산해내는 부분까지 되는 거고, 식상이 없으면 판단하고 예측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다의 그런 선견지명을 갖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내가 투자하면서 내가 막 뭘 만들어내거나 뭐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머릿속으로 해서 키보드 몇 개 눌러가지고 돈 버는 스타일들이 무식상의 재극인 스타일이고 여긴 식신까지 있으니까 내가
행동의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주가 아까 뭐 친구의 의리 따지고 그런 신뢰성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 양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 양인들이 어, 방합으로 연대해서 사오미 연대해서 얘네들이 돈의 그런 마켓은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거죠. 마켓에서 카지노 하면은 무슨 업자들 와가지고 자기 손님 끌어가지고 내 시장에서 뭐 즐기기도 하고 카지노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수수료 가져가고 그런 식의 마켓을 내가 가지고 있다. 마켓의 기반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해외에 있는 거죠. 해외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필리핀으로 가서 그 부분을 활용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사주에는 오화가 필요하잖아요. 오화가, 사오미. 오화가 필리핀입니다. 오화가 동남아시아로 보시면 됩니다. 오화는. 묘목은 일본을 의미하고, 인목은 우리나라 의미하고, 진토는 중국 의미하고, 그 다음에 술토는 호주, 요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술토가 호주. 신금이 미국, 사화가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라마다 그 글자가 의미하는 게 좀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그 사주 명식에 따라서 그렇고, 그리고 이 미토 식신을 사오미잖아요. 사오미의 그런 미토 식신 자체는 그리고 지장 간의 편인까지 있잖아요. 도식하는 기운까지 있긴 한데 굉장히 특수한 지식을 사용하는 그런 재성적인 능력도 있지만 기획적인 능력도 뛰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화개지잖아요. 그러면 마무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미토. 지지의 토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시작하는 거는 생지가 잘하고, 인사신해가 생지잖아요. 일지의 생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시작하는 거, 일단 깃발 들고 막 먼저 출발하는 거, 선발대의 능력이 뛰어난 거고, 왕지를 가졌으면 내가 중심에서 핸들링 하려는, 중심에서 어디에 그런, 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판단하고 중심에 서려는 의지가 강한 거고, 구심점이 되려는 의지가 강한 거고요. 화개지를 가지고 있으면 마무리적인 성격, 그리고 기획하는 책사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사적인 역할을 한다, 주로. 지금 최민식 그런 카지노의 배역 같은 경우도 거의 재성적인 능력도 있지만 기획적인 능력이 뛰어나죠. 어떻게 하는 거. 그러면서 본인은 딱 그런 기획만 하고 이런 사화 겁재들 불러들여가지고 딱 세팅하고 그 중심 그런 만약에 이제 세무서에서 왔는데 영화 드라마 상에서 자기는 뒤에서 딱 있죠. 돈만 챙기고 바지 사장 내세워서 바지 사장이 이 사주에서는 이제 생지가 될 테고 사화가 될 테고 바지 사장 내세워서 내 재물 키워주고 난 뒤에 훅 빠져가지고 돈만 챙기고 딱 머리만 쓰는 그 세조의 때 한 명의 스타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경쟁성도 양이니까 경쟁력도 뛰어나고 뭔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본인의 책사기질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뛰어난 식신생제죠. 식신생제, 토생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사주에서 이제 재생살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위험성으로 금생수 수국화에 대한 위험성이 있잖아요. 인사주에서는 그래서 기토가 만약에 이제 합이 잡혀지거나 인성으로 인해서 합이 잡혀진다라는 건 인정에 이끌려서 잘못된 판단이나 오판을 하게 되면 이 사주는 맛이 가는 사주입니다. 그러면 요 시기에 지금 목이 계속 들어오죠. 목국토의 그런 기운도 있고 갑기 합에 대한 기운도 있어요. 근데 73세부터니까 그러면 기토가 극을 당하거나 합을 잡혀버리면 재생살이 그대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토를 움직이질 못해요. 왜냐? 토는 지금 인성하고 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감성적인 뭔가 생각적인 인성의 그런 혜택으로 막 생활하다가
관이 날라오네? 그럼 다시 다시 관을 쳐야지라고 하는데 인성이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을 못 하다가 본인이, 가는 그런 수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늦은 나이에 간목, 을목이 들어와 있으니까, 요게 이제 초년에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많이 힘들죠. 13세 수가 너무 많이 와도 이 수에 대한 부분들이 정관이라도 수국화에 대한 정임합이 잡혀진다라는 건 정화를 임수가 좀 보호한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개수까지 있잖아요. 그럼 잡고 때리는 거예요. 이때 초년에 엄청난 어려움이 예고돼 있는 거고, 거기에 편제가 13세에서도 지금 신금이 들어오잖아요. 신금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 수국화로 이어져요. 그래서 13세. 정제는 좀 틀립니다. 정제는 여기에서 금생수가 되긴 하는데, 식신 자체가 크게, 이제 이 사주 원국에 지금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성은 강하게 힘을 받지만 이건 새롭게 들어온 재성이거든요. 이때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인성을 달고 들어왔으니까 이 재성 자체는 크게 는 없고, 요 시기도 크게 뭐 저건 없는 거죠. 요 시기 한 40년 동안 요 시기는 조금 내가 따라야 되는 시기이고, 요 한 20년의 시기를 아마 카지노에서 주되게 다루는 시기, 25년, 한 30년 정도를 주되게 다루는 부분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형 자체는 이렇게 금국을 짜져 있으면 칼 같죠. 칼 같고, 그리고 굉장히 지지 않고 뭔가를 헤쳐나가려는 기질, 양인의 기질의 식신제살이죠. 식신제살. 살을 식신, 내 기술성이나 능력으로 꺾고 이겨내리라. 거기에 개수가 미토에 임묘하죠. 거기에 사오미 방합에 사화하고 유금 다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본인의 능력을 갈고 닦다가 한 번에 터트리는 사주라고 보시면 되고, 대생살에 대한 부분들, 가오다시가 높고 의리가 많은 사주다. 그리고 경쟁성도 높고 재적인 확장을 위주로 한다. 투자나 그리고 뭔가 마케팅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